그러니까 이거 오늘 참 안녕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게 이거 갖고 있었죠 그때 이거요. 네. 그 실체성하고 네. 자연적 실체성, 정신적 실체성. 그래서 이제 서양과 동양이 다른 점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갖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 냈지 이거? 키보드가 이상하다 이거. 왜 말을 안 듣죠? 올라가 있는데. 예? 올라가 있어요? 아닌데. 됐다. 예. 이거를 그때 이걸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 이 존재의 구성 이거 갖고 해서 서양은 이게 동양과 서양을 얘기하면서 서양은 이제 하느님 이걸 실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실체의 형식 형성 활동으로 받고 동양 사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동 성형하는 틀, 즉 음양 오행이 그러니까 이름 일양 위지도가 세상을 만들어서 사고 방식의 차이점이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람다움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효제하자가 위인지 뭐냐라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통하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이게 안 통하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달라요. 여기는 이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그래서 사람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 개성, 이성의 실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효제라는 도덕이 왜 생겼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쉽게 한번 우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답다 이렇게 했을 때, 걔 사람 됐어, 사람이 좋아, 자식 잘 키웠어.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술을 먹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술을 한잔 하면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내가 없을 때도 너 쇠제 친구냐? 네. 애들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이제 아버님이 보면서 이제 술값을 대신 계산해주고 가는 거예요. 아들 친구니까. 예? 옛날에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었대요.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만나면은 언젠가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너 아버님이 계산을 해주고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걔네들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제 내가 이제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아니면 뭐 춘천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어머니 친구들이 이제 오신 거야. 어머니는 안 계셔도. 근데 노인들은 돈이 없잖아요. 응? 뭐 갈비를 먹으러 오셨어. 그러면은 내가 나갈 때 카운터에 가서 저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0만 원. 10만 원도 안 나와. 어른들을 많이 드셔봤자 한 4, 5만 원 정도 충분하거든요. 3, 4만 원. 그럼 내가 대신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실 때 누가 계산했냐 그러면 아까 나가신 어떤 분이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잡수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자식 참 잘 키웠다. 어떻게 인사성이 밝으냐. 이렇게 하거든요.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서울에서 옛날에 이제 대처에 나가서 이제 성공하고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있는 분들이야 무지랭이들 아니에요. 자기는 대처에서 했고 성공했고 뭐 의사가 됐다, 뭐 교수가 됐다, 판사가 됐다, 뭐 정치인으로 잘 나간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오면서도 좋은 차 타고 가는데 어르신이 뭐 자기 할머니나 누가 어머니 친구나 동네 어르신들이 가면은 차에 태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사람 좋다. 자식 잘 그쵸 사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어려운 사람 보면은 우리 도와주잖아요.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생활보호 대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먹을 게 이제 어느 땐 배가 고파고 반찬이 없어. 예? 요즘에 반찬이 제일 떨어질 때예요. 가올 수 없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나 동네에 가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이나 이제 그 분들이 주세요. 먹을 거를.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문 닫아 명절 때는. 옛날에는요 명절 때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면은 반찬을 주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동네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 왜 주냐? 이제 버릇된다. 대가를 받고 줘야지 그냥 주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 왜 도와주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니 그냥 한 동네 사람이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은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give and take 있죠. GAT라 그러잖아요. give and take. 그게 서양에서 들어온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자꾸 도와주고 그래요? 그게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또 그런 게 왜 생겼다고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가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고. 행복한 거, 자아 실현, 욕망의 실현.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결론을 만약에 욕망의 추구다 하면 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행복의 추구로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행복은 주관적인 쾌락의 의미가 있죠. 교수님 하신 말씀은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행복이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아 그거 아닌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나친 행복의 추구는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그게 나한테 돌아와. 그래서 진짜 잘 살고 훌륭하게 사는 삶은 행복의 추구가 아니야. 그럼 뭐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거라 그래요. 절제하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절제하는 삶이에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반반하면 좋겠네요. 근데 그 동시에 반반이 되나? 동시에 나온다면 어떤 걸 택해야 돼요? 6대 4가 될 수도 있고 또 7대 3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죠. 사람이 한 곳에 안 머무는 그렇죠. 예, 상황도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학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복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안의 욕망과 밖의 의무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게 인문학의 참 문제예요. 어렵죠. 속에 욕망을 감추고 그렇죠. 바깥의 의무적인 상황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둘이 맺어주고 싶어. 근데 가문의 전통은 그 둘을 원수로 묶어놨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돼 걔네 둘은? 안의 욕망과 밖의 의무 사이의 갈등. 그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은 관객의 입장에선 아주 아름답지. 그죠? 근데 당사자한테는 비극이지. 여러분은 그런 사랑 하고 싶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더 아름다워요. 근데 난 그런 사랑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랑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상황이 안 되니까 더 애틋하고 더 그렇죠. 사랑. 근데 말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예,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레미제라블. 그 사람을 놔주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형사라며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갈등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다. 아니면 은총을 받으면 그렇다. 해탈하면 그렇다. 요즘에 어떤 여자는 점을 치더라고. 그죠? 어떤 그게 무슨 법사지? 무슨 스승이라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대. 요새 뭐 점 치고 막 그런다면서요. 신탁하려고. 몰라요. 옛날에 거기 거칠이요? 예, 정치적으로. 아니 여러분이 점을 치는 게 왜 그래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믿지를 못했어요. 인간을 못 믿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역이나 좌선에 보면 점을 쳐.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일리 가는 게 좋아? 전쟁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나라가 침입을 해왔어. 내가 지금 제 나라예요. 그럼 그 제 나라가 왕의 입장에서 오나라와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합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가서 부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신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 신한테서 오는 거라고, 그거는. 그걸 신탁이라 그래요. 그때 이성이 통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는 어둠의 세절, 암흑의 계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신탁에 의해서 했지. 그리고 미래 문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느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압니까? 인간은 불완전한데 하느님은 완전하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만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자식은 부모만 다 아는 것 같지? 몰라. 그치? 현수? 몰라. 왜? 부모는 자식은 내가 낳기 때문에 자식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따를 뿐이에요. 그 효의 기본이 자식은 부모를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은 그냥 경배할 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뿐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연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고 근대 사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성적 존재라는 거, 제가 서양적 사고를 먼저 얘기하고 동양 얘기할게요. 이성적 사유라는 걸 어떻게 보세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거? 우리가 정해진 법을 따르는 거?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게, 이성이라는 게 보통 합리적 사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합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보세요. 그 사람은 참 합리적이야. 그 사람은 참 현대적이야. 그 사람은 참 근대적 사람이야. 그 뜻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계산적. 그죠? 계산적이라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고 좋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건 하고 이롭지 않은 거는 안 한다고. 그게 이성적 사유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가 하고 인간은 이성적 사유라고 합리적 사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사유일 뿐이잖아. 그 사유 자체를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낸 게 뭐예요? 그게 노동이야. 프락시스라고 하는 거.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 노동을 통해서 현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도 바뀌고. 그러면서 근대사회가 열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중세시대에는 그게 나올 수 없다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 모르지. 인간은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점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점 치는 사람 있잖아.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지금도 학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선생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뭐 해라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점치는 사람 있죠. 지금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점치죠. 아니 저기 안 치세요? 치시잖아. 저안 쳐요. 안 치세요? 그럼 이성적이고 현대인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점친다니까. 옛날에 내가 몸이 아팠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빌었죠. 빌었다고 정한수 떠놓고. 근데 그게 진짜로 우리가 나주차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점을 치는 것도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을 때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말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게 예를 맞는지 들어서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배탈이 났는데 왜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몸이 왜 아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거야.
적선자는 필요여경이요 적부선자는 필요여왕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을 쌓는 사람은 복을 받고 선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야. 그러면서 너 천벌 받을 놈 이런 얘기하고 천벌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아파.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놈이 천벌을 받았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천벌은 없다. 우리가 이성적 사회를 통해서 합리적 사회를 해가지고 자연을 연구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배탈설사 난 거는 얘가 밥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신에게 의존하는 확률이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 지금 영국 가서 조문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랬다며. 무슨 점쟁이가 뭐 신탁인지 뭔지 하라고. 그 뻥이겠지만은 이게 나라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도 점에 의존하는 거는 웃기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점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기 추명학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추명학 같은 게 지금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름자 질 때 다 따져서 짓잖아. 그게 중세적인 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미신이라고 그러지 않지. 중세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노동이라는 건 천한 거예요. 건방지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바꾸려고 도전을 해? 이 나쁜 놈들이? 인간은 나쁜 놈들인 거야. 그런데 인간의 노동은 천한 거예요. 나쁘고. 그렇지만 수도사라든가 성직자가 하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들의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의 노동은 탐욕스럽다고. 이게 천박한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성직자를 보면은 항상 고개를 숙였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성직자들한테는 고개 숙이잖아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막 그러잖아. 근데 근대 사회에서 유물론자들이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유물론자들이 어떻게 하죠? 스님, 신부님, 목사님 그런 얘기 해요? 안 해. 이게 재미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은 대단한 분인 거예요. 중세사회엔. 왜? 그분들의 노동은 신성한 거야. 하느님을 섬기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천박한 거고 돈을 추구하니까. 근데 루터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루터가 켈뱅이 나타나서 딴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거 잘못됐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 장로교가 그렇죠. 내가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한 것도 용서를 받고 미래에 한 일도 다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는 노동은 다 용서를 받은 거니까 천박한 게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어. 돈 버는 게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대사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후자가 뭐냐면 바로 종교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근데 아시아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없거든. 기독교가 없어서. 그러니까 유교나 도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 말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헤겔이나 칸트나 그쪽 사람들, 특히 헤겔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여간 저는 그것보다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행복을 얘기할 때 서양인들은 행복,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거를 자기 개인의 문제만 생각하지 않죠. 가족도 끌고 들어가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동양에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거였었죠? 중국 같은 경우가. 제가 어떤 책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 세상 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저 나라 가는 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죠. 뭐. 저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서양 애들은 죽는 거 별로 안 두려워하죠. 소천한다며. 그 저기 카톨릭 안 오셨네 그분? 네. 그분 오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부르면은 좋은 건가요? 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저 세상으로 가면 행복하잖아. 그리고 이 세상은 가짜고. 그리고 서양 애들은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또는 하느님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세계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요. 왜 안 믿으세요? 모르잖아요. 에이.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근데 아까도 행복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동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동양에서는 절대적이고 그런 세계가 없어요. 서양에서의 우주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큰 세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주는 국가거나 집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가 있죠? 아방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저기 뭐 춘향가나 무슨 심청가나 무슨 뭐 흥부가 이런 데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세계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궁전이 어떻고 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을 설명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혹시 단테의 신곡이나 그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도스토이에프스키인가 누구야 그 죄와벌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예? 읽었는데 기억이 그럼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서양인들이 생각한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한자를 모르면 동양 세계를 모른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자 몰라도 돼요. 그러면은 라틴어 모르면 단테의 신곡을 못 읽게? 러시아어를 모르면 도스토이에프스키의 소설을 못 옵니까? 그 죄와벌을 보세요. 그럼 단테의 신곡을 보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습인가를 딱 머릿속에 볼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건 달라요.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현실 세계잖아요. 현실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거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근거 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은 그렇게 억눌려 살았으니까. 아니 저 태극기 보세요. 태극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잖아.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했다가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에 있다. 이게 정한 이치다. 그래서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는 게 정한 이치다.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권곤이감이 생기고 그 권곤이감의 또 움직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태극 문양은 대단한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는 그 태극 문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극기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잖아요. 그 태극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 우주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음과 양. 음과 양의 그 태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태극을 분석해 보면 음과 양인데 음과 양의 질서 그걸 움직이는 게 태극이에요.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거 그것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태극기 논리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번에 이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앞서고 음이 뒤에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사민은 다 불평등해요. 산업공상이 있는 거고 군신, 부부, 그 다음에 장유, 부자
이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차별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한 이치죠. 정한 이치잖아.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다 무너졌어. 남녀는 평등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이상한 얘기 막 떠들고.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떤 나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이치가 무너져가지고 하느님이 노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나온 거야 이게. 그럼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렇지. 그게 바로 옛날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말이야. 아,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류 역사가 5천 년이라 그러면 이런 상각이 100년밖에 안 됐어. 그럼 운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인류 역사가 5천 년인데 4,900년 동안은 불평등하게 살아온 거야. 불과 1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갑자기 우연히 생긴 거지. 걔네들이 봤을 때. 역사 속에는 우연적인 경우가 너무 많대. 역사는 항상 이렇게 진보를 해가지만 거꾸로 가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님 얘기가 아니라 선익사관으로 같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저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게 몇 년도에 나왔어요? 얼마나 됐어? 100년밖에 안 됐어. 포스트 모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반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에 반대인 거예요. 모던이란 말이 뭐냐면 드러내다는 거 아니에요. 모디파이 이런 거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현대란 말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 건설, 현대.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드러내요? 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 계몽, 이성. 이성이 다야. 근데 이성의 특징은 뭐죠?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나누고 이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거잖아. 이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 사람은 합리적이야. 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걔는 분명한 걸 좋아해. 그리고 이익이 되는 걸 좋아하고 착한 걸 좋아해. 그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쵸? 왜 사람이 그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흐리멍텅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들이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수학도 잘 풀어. 근데 결혼하고서 애를 한둘 낳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못 푸는 거야. 인수분해도 못 해. 아주머니들이 못 해요. 인수분해 잘. 안 돌아가.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해. 아니 여기 문화원에서 할 때도 근데 왜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그때 어떤 드라마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시간은 그러니까 할 때 뭐 이해했네야. 왜 이렇게 무식하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응? 그리고 여자들하고 뭘 싸우냐. 그 진짜 여성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집에서 바가지 긁으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요. 여자하고 왜 싸우냐고 그런다고. 그거 왜 싸우냐 너. 그냥 그러려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인간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 진과 위를 분명히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이성이야. 분명한 거. 근데 요즘 세상에 어떻게 돼요? 그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요새 남자 옷과 여자 옷이 구분돼 있어요? 없잖아. 나 그때 여기 지난주에 그 박성환 선생 올 때 그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판소리를요 뮤지컬로 보여주시더라고.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뮤지컬 어떻게 판소리를 뮤지컬로 보여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동양의 음악을 어떻게 기타로 연주를 합니까? 음계가 다른데.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어요. 그 어떤 집에 저 아래 결성에 밥 먹는데 된장찌개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된장 라이스. 이렇게 멋있잖아. 된장 라이스. 그거 모르면 안 돼. 된장찌개 백반 하는데 몰라. 된장 라이스. 딱 알아들어야 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동양과 서양이 조화인데. 크로스 음악. 그리고 요새는 또 더 나가서 뭐 하죠? 요새는 어떻게 돼 있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좋잖아. 요새 인터넷에서 쇼트 그런 거 있죠. 긴 거 안 보잖아.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1시간짜리 많았거든요. 요새 그런 거 하면 아무도 안 봐. 인터넷에서 5분, 15분이면 딱 10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좋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좋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그리고 선명하게 한 건 안 좋아. 모호한 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단일한 건 싫어해. 융합을 좋아하죠. 융합적인 거. 구별하는 것보다는 통합. 이거예요. 남녀보다는 유니섹스. 남녀 평등. 남녀가 어떻게 평등해? 그런 거 좋아해요.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인정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성연애까지 나오면? 그게 미래 사회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지금 현재 가는 게 이게 맞다고.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 정도도 안 된 거야. 불과 50년 전. 이게 1940년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비판 철학 나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해요. 불과 50년밖에 안 된 거야. 50년, 100년밖에. 이 100년 사이, 몇십 년 사이에 다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내 자식한테도 야, 너 엄마 동성연애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랜스젠더가 그거 막 나와야 되고.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지.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해? 아들? 미래 아니야, 미래. 어떻게 생각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미래라고 보는 볼 거죠. 수는 내가 없잖아.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보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런 게 그런 사회인데 유학 사상은 뭘 따지느냐면 분을 따져요. 분명한 거. 일단 위아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 효제하자는 위인지번야가 그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거. 어른하고 젊은 애는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애들이 어른 보고 틀딱이라 그런다 그랬었죠. 말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대. 많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요새 임플란트도 돈 있는 사람이나 하지. 그러니까 틀니가 딱딱거린다고 그러더라고. 말하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틀딱이라고 그래. 틀딱이래.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효제라는 게 뭐예요? 위아래를 나눠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거를 그냥 도덕적인 거가 아니라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면 괜찮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른에 대한 존경심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완전히 도덕이 돼버리고 제도가 돼버려요. 그럼 문제가 된다고. 윤리라는 것은 자연적인 거죠. 밖에서 오는 거예요. 도덕은 정신의 작용이거든. 근데 우리 동양 사회는 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공자는 도덕적일까요? 도덕적이에요. 공자는 항상 욕먹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행복이 뭐냐? 그럼 개인의 행복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복,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잖아. 서양 같은 경우는 가족 제도가 이미 해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려면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관계를 해체해야 돼. 가족하고 못 가요. 하느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버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적 아버지는. 그건 그냥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냥 빌린 거야. 하느님 아버지가 있잖아. 창조주. 이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립 과정을 한번 나중에 틀칠한 사람 이건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성립 과정을 보면 봐야 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에서도 제일 그 부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관계 해체해야 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집착이 심한 게 뭐냐? 가족 집착이에요.
그 녀석 가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체하고서 되는 게 중이죠. 스님들이 효도하고 제하는 거 보셨어요? 유교사에서 보면 부여막심한 놈이지 효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나라에 가려면 그거 다 해야 돼. 해탈의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연, 혈연, 학연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지연, 혈연, 학연은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에서 주어진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점에서 그거는 자연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성은 자유롭기를 원해요.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연, 혈연,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자식 걱정 없이, 부모 걱정 없이, 남편은 모르겠네, 사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상하게 전라도 사람들 미워하더라고. 왜 미워해? 전라도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경상도 사람이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고, 충청도 사람이면 어때? 지연, 혈연, 학연. 너 고향이 어디야? 요즘에는요, 성씨도 따져. 고향이 어디야? 근데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그래. 너 고향이 어디야? 네, 충청도입니다. 그래? 나하고 동양이네. 앞으로 내가 너 잘 봐줄게. 그러잖아.